우리가 관계를 맺는 모든 순간, 그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워지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와의 관계가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이유로 삐걱거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방송의 시작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너무 자주 만남으로 인해 좋았던 관계가 점점 어색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주 만나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의 한 구절은 이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군자는 친하더라도 날마다 보지 말고 빈번하게 서로 찾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만남의 횟수를 제한하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이 구절이 진정으로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관계의 균형과 거리감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이제 사연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좋은 의도로 시작한 만남이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몇 년 전 친구 사이였던 민수와 영진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습니다. 서로의 사소한 고민도 나누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함께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은 조금씩 어색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려 할 때마다 영진이 너무 자주 끼어드는 것 같았고, 영진은 민수가 자신에게 거리를 두는 것 같아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전처럼 자주 만났지만 그 만남이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어느 날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제야 민수는 영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나치게 나서는 게 부담스러웠다고 말했고, 영진은 민수가 자신의 노력에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 속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서로를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 작은 문제들이 누적되었고, 그것이 결국 관계에 금이 가는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은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존중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심보감에서 말한 날마다 보지 말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물리적 만남의 빈도를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서로를 대하며 적절한 거리에서 관계를 바라보라는 조언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너무 가까워져서 불편함을 느끼는 관계가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 관계를 조금 멀리서 바라보는 시도가 지금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이 주제와 연결되는 일상적인 사례들을 통해 왜 관계에서 거리감이 중요한지를 더욱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맺는 인간관계는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무조건 자주 만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왜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가 필요한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그만큼 서로의 사소한 행동이나 말투에 쉽게 영향을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한 주부인 수진 씨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수진 씨는 결혼 후 시댁과 한 동네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 가까이 산다는 것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이를 돌봐주는 손길도 있어서 감사함을 느꼈죠. 하지만 시댁과의 잦은 왕래는 점점 수진 씨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은 수진 씨가 저녁 식사 후 쉬고 싶어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 시댁에서 갑작스럽게 저녁을 함께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수진 씨는 억지로 나갔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불편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반복되자 수진 씨는 점점 시댁과의 관계가 자유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이 지나치게 자주 느껴질 때 그 친밀함은 감사보다 피로감을 더 많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셨나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의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친밀함이 오히려 의무감으로 바뀌고 관계는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친구는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주는 중요한 존재이지만 때로는 그 관계도 지나친 친밀함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대학생인 지훈 씨는 오랜 시간 동안 친구 준호와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러 다니며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즐거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훈 씨는 준호가 너무 자주 연락을 하고 사소한 문제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지훈 씨가 시험 준비로 바쁘다고 말했지만 준호는 그래도 잠깐 볼 시간은 있잖아라며 지훈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 씨는 준호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관계가 정말 편안한가? 혹시 내가 지쳐가는 것은 아닌가? 지훈 씨는 준호에게 우리 서로 조금 더 각자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서운함을 느꼈지만 결국 지훈 씨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금씩 서로의 거리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관계에서 더 큰 자유를 느끼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적절한 거리감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과 친밀함은 소중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로에게 시간을 주고 자신만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 속에서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며 균형이 깨진 관계는 없나요? 그 관계를 조금 멀리서 바라보고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번에는 명심보감에서 말하는 거리를 둔다는 지혜가 왜 현대의 인간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명심보감의 지혜를 바탕으로 거리를 둠으로써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명심보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깝게 하되 지나치게 친밀하지 않아야 오래 간다. 이 구절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걸까요? 사람은 서로 다른 경험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슷한 관심사나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것은 각자의 개성을 잃게 만들기 쉽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관계가 조화롭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정현 씨는 회사에서 동료 민수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친화력이 뛰어나고 유쾌한 성격으로 정현 씨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문제는 민수가 정현 씨의 모든 일에 참여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현 씨가 사적인 고민을 이야기하면 민수는 해결책을 제시하려 했고 정현 씨의 업무 방식에 대해서도 자주 조언을 하며 관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수의 관심이 고맙게 느껴졌지만 점점 정현 씨는 자신의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정현 씨가 민수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걱정해 주는 게 정말 고마워. 그런데 가끔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 내가 힘들 때 다가와 주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내 시간을 존중해 줬으면 해. 민수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정현 씨의 말을 이해하고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편안한 동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적절한 거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친밀함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친밀함이 지나치면 상대방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필요한 때에만 다가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도 상대방의 경계를 모르고 넘어서거나 혹은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를 지나치게 침범하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음으로는 명심보감의 가르침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와 함께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간관계의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적절한 거리감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명심보감의 지혜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를 살펴보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눠보겠습니다. 명심보감의 가르침은 단순히 동양 고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개인 공간과 자율성이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드워드 홀은 개인 공간 이론을 통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거리가 지나치게 좁아지면 불편함을 느끼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안정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론은 현대인들이 특히 직장에서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왜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거리와 친밀감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리 유지의 원칙을 이해하면 우리의 관계가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민영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영 씨는 회사에서 새롭게 팀원으로 합류한 선배인 지훈 씨와 처음부터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 씨는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팀원들을 도왔고 민영 씨에게도 항상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지훈 씨의 지나친 관심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사적인 이야기를 물어보거나 퇴근 후에도 계속 연락을 이어가려는 모습은 민영 씨에게 적잖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결국 민영 씨는 지훈 씨에게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선배님의 관심과 배려가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스스로 시간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해요. 때로는 저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영 씨의 이 말은 지훈 씨에게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럽게 들렸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이후 민영 씨를 더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일상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점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호를 관찰하세요. 사람은 말로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표정, 몸짓, 말투 등에서 나타나는 신호를 통해 상대방이 어떤 기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세요.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억지로 넘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사생활과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명확하게 소통하세요. 어떤 관계든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때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경계를 알 수 없습니다. 끝으로 자신도 스스로의 경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쏟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스스로를 소모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너무 가까이 다가와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혹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며 여러분만의 인간관계 지혜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명심보감의 다른 구절들과 함께 이러한 지혜를 더욱 깊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명심보감의 또 다른 구절과 함께 이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심보감에는 내가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간단한 원칙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만드는지 살펴볼까요? 서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진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모임을 주도하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서진 씨는 자신이 준비한 모임에 친구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약간의 서운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특히 친구인 은지 씨는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석하더라도 조용히 있다가 일찍 자리를 뜨는 일이 잦았습니다. 서진 씨는 은지 씨가 모임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노력에 무관심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서진 씨는 용기를 내어 은지 씨와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은지야, 너 요즘 모임에서 왜 이렇게 조용해? 너랑 잘 지내고 싶은데 내가 뭔가 잘못한 거면 말해줘. 은지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나는 내가 모임에서 노력하는 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나는 사람들과 오랜 시간 함께 있는 게 조금 힘들 때가 많아. 그리고 나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어서 모임에 자주 참석하지 못한 거야. 그게 너를 서운하게 했을 줄은 몰랐어. 서진 씨는 은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자신이 지나치게 자신의 기준으로 은지 씨를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지 씨에게 중요한 것은 모임에서의 시간보다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이었고 서진 씨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서진 씨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더 유연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임의 참석 여부를 모두의 선택에 맡기고 서로의 상황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진 씨와 은지 씨의 관계뿐 아니라 전체 모임의 분위기를 더욱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신의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관계를 무겁게 만들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가 인간관계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는 일은 없나요? 혹은 반대로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있지는 않나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끝으로 명심보감의 또 다른 가르침을 떠올려 봅시다. 작은 배려가 큰 우정을 낳는다는 말처럼 우리의 배려와 이해는 상대방의 마음에 따뜻한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 배려가 모여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배려와 이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더 구체적인 예시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배려와 이해를 통해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경계를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여기 윤재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재 씨는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부탁하는 일은 항상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며 스스로 떠안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윤재 씨를 좋아했고 그의 친절함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의 마음속에 점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모든 일을 떠맡아야 하지? 내가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데. 윤재 씨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동료들에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동료들에게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부탁하는 일을 제가 자주 도와드린 건 맞아요. 하지만 솔직히 요즘은 제 본업에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부담이 많아졌어요. 저도 도움을 주고 싶지만 제 한계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재 씨의 말은 예상 외로 동료들에게 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윤재 씨가 그동안 불편함을 참으며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업무를 나누는 방식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계 설정이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지나친 친절이나 희생이 좋은 관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관계란 서로의 경계를 이해하고 그 경계를 존중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명심보감에서도 기대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라는 뜻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며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상대방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에서의 경계를 현명하게 지키는 방법을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세요.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무엇이 불편했는지 정확히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상대방에게 문제를 말할 때는 비난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잘못했다보다는 나는 이런 점이 힘들다고 표현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조정하며 상대방과 적응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실천 방법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더 다양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관계는 필수적이지만 때로는 관계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심보감이 전하는 지혜를 통해 우리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끝을 한 가정의 에피소드로 열어볼게요. 혜진 씨는 오랜 친구인 수미 씨와 매일 연락하고 주말마다 만나왔습니다. 친밀한 친구 사이였기에 서로의 삶을 깊이 공유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혜진 씨는 수미 씨와의 관계에서 어떤 묘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기분일까? 혜진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수미 씨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었고 여전히 좋은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만날 때마다 작은 다툼과 오해가 생기고 예전처럼 대화가 편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채로 지내던 어느 날, 혜진 씨는 용기를 내어 수미 씨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수미야, 우리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던 게 우리 사이를 더 좋게 만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서로 더 많이 지치게 된 건 아닌지 걱정돼. 수미 씨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혜진 씨의 이야기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조금 덜 자주 만나고 각자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만의 공간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변화는 그들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즐거운 방향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예전처럼 마음 편한 친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명심보감의 한 구절, 친구를 사귐에 지나치지 말라는 말은 이처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도 지나친 접촉은 결국 거리감과 갈등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 교훈을 실천할 방법을 몇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로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세요. 친밀함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과 공간도 꼭 필요합니다. 둘째, 감정을 공유하는 빈도를 조절하세요. 모든 일을 상대방과 공유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아니라 때로는 혼자 해결할 문제를 스스로 감당하는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셋째,
만남의 의미를 되살리세요. 자주 만나는 것보다 가끔 특별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기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날 함께 추억을 만들거나 공통된 관심사를 나누는 활동을 계획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나치게 자주 만나며 서로에게 피로감을 주는 관계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조금 더 신중하게 관계를 되돌아봐야 할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관계의 균형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때로는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 거리가 너무 멀지 않고 서로에게 온기를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간격이라면 그것은 분명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오늘 방송에 대한 느낌과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방송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